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요, 대출 규제 회피 방법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자, 사실상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요, 저희가 오전에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모집은요, 공공분양 318세대를 뽑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227세대도 같은 단지에서 선발을 해요. 최근에 위례자의 더시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선발됐죠.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나눠서 분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이 공공분양 318세대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공공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는요,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게다가 드물게 나오는 중형면적 공공분양이라는 겁니다. 좀 전용 84제곱미터 공공분양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얘는 주변 시세 대비 파격적인 분양 가격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주변 과천 중심가는 이미 송파구 가격 18억, 19억대 아파트 호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그 주변 시세 70% 반영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야, 공공분양 아파트가 땅 장사한다, 이런 욕 먹기 쉽죠. 그래서 9억 이하의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거예요. 이게 과천 지역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S8블럭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지하철이죠. 지하철이 어디에 들어오냐?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과천 행정구역에다가 4호선에 10분 이내 거리고요. 살기 좋은 신도시입니다. 와, 그럼 당연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미 지식정보타운 지역의 이제 가격이 과천 중심지를 많이 따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분양가와 대출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는 당연히 9억 이하에 나오겠죠. 9억 초과해서 중도금 대출 안 되면 온갖 욕을 다 먹을 테니까 5층 이상 기준으로 8억 6천에서 8억 7천에 나왔습니다. 이게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자, 신도시 지역의 분양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양 커뮤니티 보시면 이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좀 간혹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과거 분양가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신도시 지역 분양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전 분양가에 비해서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양가와 비교하지 마시고 주변 시세와 고려해서 나한테 유리한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추가로 내가 작은 마련 가능한지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금 1억 있는데요, 2억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 금액만 있으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 지역은요,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첨만 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죠. LTV 규제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억짜리 아파트 대출 받을 때 3억 6천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6회차 60% 중에서 40%를 제외한 2회차 20%는 잔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합쳐서 현금의 분양가의 40%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LTV 대출 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1억 미만은요,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4억까지 기준으로 6억에서 9억 기준으로 50%, 6억 이하는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중도금 대출 5회차를 대출 받으려면 4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최대 한도가 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회차까지 가능한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령 40%만 대출된다 하더라도요, 신용대출과 분양권 담보대출을 잘 활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면은요, 본인이 살던 전체 집 빼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의 가장 큰 핵심은요, 1억 7천 정도의 계약금을 마련한다는 부분인데, 자, 내가 만약 당첨만 된다면 계약금이 문제겠습니까? 달러빚에다가 온 가족이 동원해서 자금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자, 또한 잔금 대출 불가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잔금 대출 막혀 현금 부자만 입주 가능, 과천 새 아파트 날벼락 이런 이야기 있죠. 분양가는 굉장히 쌌는데 입주 시점에 주변 감정평가 계산해봤더니 10억이 넘어버리네.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10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안 돼요. 잔금 대출은요,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이것을 개선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개선이 안 된다고 해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P2P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후에 이 금융권 후순위 대출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대환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역별 우선 공급 물량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30%가 배정됩니다. 과천시 주민 전체 7만 명도 안 되는데 30%가 우선 뚝 띄워지고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기타 지역 50%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기획이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세입자를 갑부로 바꿔준다는 전세대 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왜 과천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천 지역도요, 이런 수요가 좀 많이 몰려서인지 청약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자나요, 9억 초과 주택 가능자는요, 여기 이사 가시면요, 정말로 큰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뒤에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청약 지원 자격 저희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상황에서 주택 청약 저축 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세대의 15%로 줄어든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공급은요, 전용 8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소득 요건이 들어가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당첨 커트라인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최근에 위례 더 자이시티 공공분양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성남 당해 지역이 2,860만 원이 나왔고요. 경기도가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2,809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2천만 원 갖고 어디서 고액 통장이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분양, 일반 분양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크는데 국토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계시잖아요. 자녀가 미성년자 때 2년까지 납입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때 2년 납입해 주시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불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자녀가 만 40세가 되면요, 2,640만 원의 통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공공분양 커트라인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 비중의 8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분양 특별공급은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소득요건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산요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비주택에 대한 부동산 금액인데 2억 1,55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좀 겁먹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3,500만 원 전 선 이하여야 돼요. 야, 이거 그랜저 풀옵션 갖고 있다가 이 공공분양 못 넣는 거 아니냐? 이게 연 10% 수준 정도 감가가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내가 풀옵션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2년 정도 지났네? 그럼 감가가 10%씩 두 번 적용되다 보니까 지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노부모 부양이 있어요. 이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가능한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본다? 전입만 돼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입시켜놓고 이런 특별공급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천 지역은요, 노부모 부양은 단속이 특히 심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무순위 청약이 곧 조만간 진행된다는 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변경된 건 아시죠? 2월 2일부터 올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쇼킹부동산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대 맞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까지 지원 가능하게 돼 있는데 공공부장은 14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표 보시면요, 100% 4인 가구 100%가 622만 원이에요. 140%면 한 8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자, 그럼 특별공급 얼마나 선발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 공급에서 15% 선발한다 말씀드렸죠. 나머지 85%를 특별공급으로 선발하는데 또 유형이 6가지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과천지역 거주자 말고는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천지역 이런 형태의 공급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 시세는 엄청나게 비싼데 분양가 대출, 분양 중도금 대출 가능한 8억대 분양 앞으로도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동 신규 택지가 지금 11,000호 규모로 확대가 됐잖아요. 이사 가셔서 기회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지역에 오랜만에 중형면적 공공분양 괜찮은 곳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청약 한번 넣어보시라고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대출 때문에 안 돼, 대출 규제 무서워서 못해, 이런 일 없도록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